자, 그래서 이제 요번 단원이 일단은 일명 타이틀은 함수의 극대극소를 배우는 건데 이 극대와 극소를 배우기 전에 일단 증가와 감소의 개념부터 배워볼 거야. 우리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것은 수학하에서 함수 단원에서 아마 다들 배웠을 거다. 증가란 이런 거고 감소란 이런 걸. 자, 한번 여기 보면은 요게 증가와 감소의 정의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의 증가라 그래. 증가와 감소 다음을 증가와 감소라고 정했을 거고 아마 다들 본 적 있을 거다. fx가 어떤 구간에서 속하는 임의의 두수 x1과 x2에 대하여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보다 크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아, 얘가 더 큰데 큰 걸 집어넣었더니 더 큰 값을 항상 만족한다면 저 x1, x2를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거다. 자, 감소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이거죠. x2가 x1보다 클 때 이번에 거꾸로 fx1이 fx2보다 크다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번에는 큰 걸 집어넣은 게 작은 걸 집어넣은 것보다 작은 걸 만족할 때 우리 이걸 감소한다라고 얘기해요.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증가하는 모양이 요렇게 가는 거, 감소하는 것은 뭐 요렇게 가는 것을 감소한다라고 다들 배웠을 거다. 여기까지는 다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래는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저건데 우리는 이제 뭘 배웠어요? 전 단원에서 우리 뭐 배웠지? 그렇죠. 미분 배웠죠. 우리는 이제 그 미분을 통해서 증가와 감소를 얘기해 보자. 봐봐. 이 증가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임의의 x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항상 그 미분한 거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감소함수에서는 임의의 x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항상 그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음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원래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는 미분을 배웠으니까 임의의 x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도함수 f'x가 0보다 큰 x를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아, 뭐라고요? 뒤에 써 있어요. f'x가 0보다 크다면 이 x를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fx가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자. 마찬가지 미분한 게 이제 0보다 뭐하다면? 작다면 그 x를 포함하는 데서는 fx가 뭐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면 아, 조금 더 우리는 증가와 감소라는 표현을 저 도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명제를 배웠다라면 이거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fx가 증가하면 항상 미분한 건 0보다 크겠니? 이런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어떨 것 같아요? 증가하면 항상 미분한 0보다 크다. 맞겠어? 틀리겠어? 맞으면 물어보지 않겠죠? 네, 틀렸죠. 즉, 우리는 뭐냐면 항상 증가하지만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는 명제가 틀렸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발레가 있다라는 거야. 자, 대표적인 발레를 우리는 fx를 뭘 생각하냐면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데 당연히 이걸 그리라 그러면 아직 3차 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못 그릴 건데 얘를 이제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거야. 얘를 그려보면 이러한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더라도 우리가 1,1 지나고 2,8을 지나고 3,27을 지나네 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고 마찬가지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마이 넣으면 마파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형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니라고 물어보면 현수야 증가함수니? 왜? 증가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요거거든. 임의의 두수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다면 fx2가 fx보다 크면 증가함수야. 즉 서로 다른 x1과 x2를 잡으면 얘는 항상 큰 걸 집어넣은 게 큰 게 만족하니까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맞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면 항상 미분한 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를 미분해보면 3x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게 생기냐면 0이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0보다 크다는 틀렸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즉 얘는 미분한 게 0보다 뭐한 거냐면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우리는 이거에 여기 성립하려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는이 붙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감소함수 조건이라고 하면 요게 되려면 여기도 는이 붙어야 되는데 이 는이 붙는다라는 것은 fx가 전제 조건이 있다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증가함수면 항상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니가 또 맞냐면 그것도 아니긴 해. 이건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 어떤 개형을 그렸더니 이런 개형이야. 요런 개형이야. 얘 증가함수니 아니니? 아니죠. 요런 데선 증가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얘는 기울기가 0이고 여기는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죠. 하지만 증가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는 증가함수고 어떤 건 아니라 그랬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요 그림도 요렇게 순간 한 번만 발생하면은 요렇게 증가함수가 돼. 하지만 지금처럼 그런 점이 무수히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곡선의 개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함수일 때만 이게 성립하냐면 fx가 다항함수라면 즉 우리가 이미 배우고 함수죠. 다항함수라면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야. fx가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으면 증가함수면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다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다. 마찬가지 그래서 감소함수 조건도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다. 즉 뭐가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하냐면 는이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당연히 는이 빠졌을 때 생각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는도 들어간다는 걸 이해해 줘야 돼. 지금처럼 요렇게 요런 데가 생기겠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증가함수가 된다. 그러려면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미분한 게 항상 0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걔는 fx가 뭐란 놈이죠? 얘는 fx가 뭐다? 미분한 게 항상 0인 건. 상수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상수함수다라고 구해준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는 fx가 증가하는 범위를 구할 거고 fx가 감소하는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fx가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 그래프를 선생님 하나 그려볼게.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 점을 선생님이 A라 그럴 거고 여기를 B라 그럴게. 자, 한번 요 그림에서 fx가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라고 한번 물어볼게. 증가하는 범위 어디부터니? 라고 한번 물어보면 현수야 fx가 증가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는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었다.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을 얘기 한 점. 자, 현수 생각 어때?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라 그래. 편하게 얘기해봐. a까지? 그러니까 a보다 뭐하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는 들어가는 거 아주 베스트.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 증가하는 범위도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그럼 감소하는 범위는 여기가 감소하는 범위잖아. 근데 감소하는 범위도 a보다 크거나 하고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선생님 여기는 기울기가 0인데 왜 증가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냐고 하겠지만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원래 증가의 조건은 딱 저거야. x2가 x1보다 크면 얘가 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점을 잡고 다른 점을 잡게 되면 얘가 항상 얘보다 큰 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 점까지 포함해서 증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문제에서 증가함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요 끝점들도 꼭 들어간다. 감소함수 범위도 요 끝점들도 들어간다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 fx가 증가한다. 라의 필요 충분 조건은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감소함수 범위의 필요 충분 조건은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자,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증가함수 참이야 거짓이야?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증가함수 참이야 거짓이야?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분한 게 크거나 같다도 되고 크다는 당연히 되는 거고 이것도 된다라는 것은 다항함수라는 조건일 때 된다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민채야. 민채씨. 민채야. 눈을 떠봐. 그 큰 눈을 왜 가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눈 크게 좋아해야지. 아주 크게 잘 뜨는구만. 좋아. 자, 해보자.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한다라는 거다. 우리는 이제 증가와 감소를 뭘 이용해서 구할 거다? 미분을 통해서 구할 거고, 우리는 그러면 얘를 미분해보자. 당연히 요거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9가 될 거다.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범위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고, 감소하는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인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구해볼 거다. 얘를 그래프를 그냥 이걸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지금 플러스 3이 될 거고, 3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볼록 그래프가 되냐면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될 거고, 우리는 요 놈의 근이 1과 3이다라고 구할 거다. 그러면 증가함수 범위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증가함수 범위고, 걔를 저 그림에서 표현해보면 어디니? 라고 얘기하면, 아, 선생님 요 증가함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에요 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고, 감소함수 범위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랑 요렇게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따라서 답은 증가 범위는 x가 얼마부터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감소함수 범위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는 증가함수 범위와 감소함수 범위다라고 앞으로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증가감소를 따질 때는 미분한 놈의 부호를 가지고 따질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증가함수 범위, 감소함수 범위. 당연히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했다? 위로 볼록 그래프의 x 위쪽 요 부분이 증가함수 범위고 여기가 감소함수 범위다. 따라서 요거를 부호를 좀 따져주면 앞으로 여기 증가함수 범위 여기를 플러스라고 쓸 거고, 감소함수 범위들은 여기가 되니까 앞으로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써서, 아, 저쪽은 감소함수 범위고 여기는 증가함수 범위다라고 표현해 줄 거야. 자, 마찬가지 요것도 해보자. 자, 그러면 요것도 뭐해서? 미분해서, 자,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가 될 거고요. 얘는 당연히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완전 제곱이네요. 3의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얘 부호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 얘는 항상 0보다 뭐한 것만 성립하겠어? 크거나 같다만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도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자, 얘는 미분한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되겠다? 항상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지금처럼 미분을 통해서 그 2차식에 대한 부호를 통해서 증가와 감소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하나만 더 풀고 밑에 거 풀어볼 거야. 알았죠? 눈 좀 떠봐. 얼음 좀 먹을래, 내 거? 그렇죠? 몬스터 먹고 잠들었니? 이하니? 앉았어?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1번 해보자. 자,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뭐라고?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조건을 구하래. 아,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건 뭐야? 저놈을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요놈의 부호가 항상 0보다 뭐 해야겠다? 크거나 같다야겠다가 성립해야겠죠. 따라서 요놈을 미분한 3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함수 조건이고, 뭐야?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뭘로 풀어주는 거야? 우리 판별식으로 풀어주는 거고, 당연히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얘가 우리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요
판별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근이 없거나 중근 가질 조건으로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이죠. 따라서 얘의 범위는 A로 묶어주면 4A-3이 돼서 사이범위로서 A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구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 조건은 미분하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2차 부등식 풀어줬다는 거죠. 자, 2번은 제한된 구간 내에서 감소함수 조건을 한번 가볼게요. 자, 저 3차 함수가 구간 0부터 3에서 감소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번에 감소함수 범위는 뭐야? 미분한 게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를 구할 거야. 그게 어디서? 열린 구간 0부터 3에서. 그럼 일단은 무조건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가 감소는 미분으로 구하니까. 그럼 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될 거고, 우리는 뭘 풀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어느 구간에서? 0부터 3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할 거다.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요 글을 보고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생겨야 돼. 2차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생겨야 된다.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그럼 아래로 볼록을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X축보다 아래쪽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그 X축보다 아래쪽이 어느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생겨야 돼. 그러면 이 범위 0부터 3은 요 근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어야 돼? 안쪽에 있어야 돼? 항상 거기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0과 3은 이 근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안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0과 3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거기 안에서는 항상 X축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다. 자, 그럼 우리 이 그림 보고 어떻게 풀어요? 이 그림을 만족하는 식은 어떻게 찾죠? 그렇지, 유나? 이 그림 보고 우리 어떤 식 세워야 돼? 잘했어요. 여기다가 엮는 게 0보다 작고 3는 것도 0보다 작다라는 식만 세워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만 주의해보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은 요 함수값이 0보다 작다인데 얘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겠는지만 생각해 주는 거야. 만약에 끝점으로 0과 3이 여기 와도 되겠니를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는 요 그림이 0과 3 안쪽 범위니까 거기에서 여전히 0보다 작은 게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조건도 포함한다라는 것은 여기다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작다 뿐만 아니라 뭐가 돼도 된다? 는이 들어가도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여기는 3을 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된다. 아주 너무 재밌어요, 다들. 자, 그래서 둘 다 미분한 거 0을 넣으면 얘는 A가 될 거고 얘는 3을 집어넣으면 36 빼기 36이니까 여기도 A가 돼서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당연히 그놈의 교집합은 얘가 되겠다라고 구한다. 따라서 문제는 A 값의 지금 범위니까 그대로 답은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범위 내에서 감소함수의 조건을 구했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한번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거냐면 극대 그리고 극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당연히 극대가 뭔지 극소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극대가 뭐고 극소가 뭐냐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선생님이 요 점을 A라 그럴 거고요, 요 점을 B라고 할 거고, 요 점을 C라 그럴 거고, 요 점을 D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극대가 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그 X좌표는 A와 C가 극대가 되는 점인 거고요, 극소가 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X가 B와 D가 극소가 되는 점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극대와 극소가 뭔지 안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 점이 극대고요, 저 점이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도대체 극대란 뭘까를 이 선생님이 요 점이라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다. 이한이 어때? 이한이는 극대니? 그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극대의 정의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해요. 뭐라고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전체에서 가장 큰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값. 그것을 극대의 정의라고 얘기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내에서 당연히 여기가 가장 높이 있잖아. 그런 데를 극대라고 얘기할 거야. 마찬가지 여기도 요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극대라고 불러서 첫 번째 극대의 정의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두 번째는 저 A와 C를 기준으로 왼쪽을 봤더니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다 뭐하고 있어요? 왼쪽. 저 A와 C 왼쪽에서는 전부 다 그래프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A와 C 바로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뭐하고 있죠?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즉, 지금처럼 A랑 C를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오른쪽에서는 감소할 때 우리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요 지점들을 또 뭐라고 할 수가 있다? 극대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극대의 두 번째 정의가 되겠다. 그럼 극소의 정의는 뭐겠니? 당연히 거꾸로 그 주변에서 가장 뭐한 값? 작은 값을 극소라 그럴 거고, 저 점을 기점으로 왼쪽을 봤더니 그래프가 뭐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니? 그럴 때 우리는 저것을 극소의 또 정의라고 얘기할 거야. 됐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아마 책에 잘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책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극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fx에서 x를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a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때, 됐어요? a를 포함한 어떤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fa가 가장 큰 거야. 그럴 때 우리는 x는 a에서 뭐라 그럴 거다? 극대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우리 중에 극대는 누구죠? 내가 올라왔으니까 난가? 내가 내려가면 또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다산 친구들은 키가 너무 커. 특히 여학부분들이 생각보다. 구리 애들은 되게 콩만 그러니까 보통 160 진짜 5를 넘는 친구가 여학생이 되게 적어. 여기는 너네만 그런 건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 다들 위화감이 좀 느껴, 선생님이. 난 엄청 작은 키는 아닌데도 그래서 다들 좋아.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극소값. 자, 이번에는 fx보다 fa가 항상 작거나 같을 때, 즉 a를 포함하는 x범위 내에서 fa가 항상 f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x 내에서 극소라고 부를 거고, 그 함수값을 극소값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거, 그 주변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극대와 극소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다. 그 y값을, 함수값은 뭐라 부를 거다?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부를 거고, 통틀어서 극값이다라고 부를 거고, 요 점을 극대점, 요 점을 극소점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극대극소의 첫 번째 정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정의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극대극소의 정의 두 번째는, 자, 마찬가지 뭐라고요?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뭐하고 증가하다가 오른쪽에서는 뭐한다? 감소하면 우리는 거기서는 극대라고 정의할 거고, 얘를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오른쪽에서 증가하면 뭐다? 극소라 얘기할 거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뾰족점이 나올 때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뭐가 안 된다라고 우리 배웠죠? 뭐가 안 된다? 미분이 안 된다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이런 점은 스무스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미분한 거의 부호가 0보다 크고 여기는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딱 요 지점을 구해보면 얘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지점이 될 거야?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극값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 지점이 극대가 되겠구나.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도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다? 극소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 점은 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극대극소는 이 미분에서 0 되는 걸로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당연히 여기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따져보거나 아예 왼쪽에서 부호가 플러스고 오른쪽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통해서 극대점이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된다. 여기도 맞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가 당연히 공부할 함수들은 미분이 가능한 것만 배울까? 가능하지 않은 거 배울까? 가능한 것만 배울 거야. 우리는 다항함수밖에 안 다를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극대와 극소를 구하는 과정은 이 왼쪽 그래프만 할 거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를 구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일단은 미분에서 뭐 되는 걸 찾을 거다? 0이 되는 것을 찾겠다라는 거야. 그랬는데 그 왼쪽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여기를 극대라 부를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뭐라 그럴 거다? 극소라고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거기서 미분한 것 값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를 알아서 문제에서 극대와 극소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미분에서 뭐 되는 걸 찾아볼 거다? 0이 되는 것을 구해보겠다라는 얘기다. 수정이 자니? 노래 너무 많이 불렀니? 자, 그러면 한번 우리 36번 문제 선생님하고 극대와 극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한번 문제 봅시다. 자, fx는 3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20을 갖고 x는 3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당연히 얼마다? 20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결국에는 x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것은 쟤를 미분했더니 마3과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은 총 몇 개가 나오겠다? 3개가 나오겠다. 첫 번째는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를 넣은 거.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20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놈을 뭐 한다? 미분한다. 자, 미분해보면 3x제곱에 더하기 2ax의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다가 얼마 넣은 거랑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 넣은 거랑 3 넣은 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들 알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다가 3 넣었던 게 0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의 마일과 3이 뭐라는 얘기다? 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다가 마일 넣고 0에다 3 넣고 0에서 연립을 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두 근을 3과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a, b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0되는 근을 통해서 두 근의 합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해서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우리는 b는 어떻게 구하냐?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3은 얼마다? 3분의 b를 통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a는 누가 봐도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9가 될 거다. c를 구하자. c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고, 마3. 마9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만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5가 될 거니까 c는 1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구하래요? 극소값을 구할 거니까 f 얼마를 구하라는 거다? 3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f3 구하기. f3은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하니까 주어져 있는 a, b, c를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다. 따라서 계산하면 27에다가 마3인 거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15가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라고 하면 미분에서 집어넣으면 0이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밑에 거 좀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방금 이제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결국에는 미분에서 0되는 후보들이 극대와 극소라 그랬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나오죠? 극대와 극소라는 거에 대해서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 미분 가능한 fx가 미분에서 0일 때 x는 a에서 좌우에서 미분한 거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x는 a에서 극대가 되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가 되고 극대값은 fa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미분한 거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거기서는 극소가 된다라고 구할 거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래프경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번 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 개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저놈의 극값을 구하면서 그래프경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 3차 함수 일단 극값을 구하려면 얘가 뭐 되는 걸 찾을 거다? 미분해서 0 되는 걸 구할 거야. 그러면 얘를 일단은 미분해 보겠죠. 미분해 보면 당연히 6x제곱에 마이너스 6 되는 거 다들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요 놈을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의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서 얘가 0 되는 x는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0이 되는 근을 통한 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증감을 조사할 때 어떻게 그랬냐면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증가하는 거고 작거나 같은 쪽이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증가하는 쪽이고 여기 쪽이 감소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린 저걸 가지고 뭘 그려볼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증가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감소하는 데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얘기고 증가한 데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곡선으로 그리면 그게 저 3차 함수를 그렸다라는 표현으로 요렇게 그려주는 게 저 3차 함수를 그렸다가 되겠고 그러면 명확하게 여기가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구할 수가 있냐면 극대점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 여기는 무슨 점이 되겠다? 극소점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저놈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극대와 극소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 더하기 6 더하기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극대점 5가 극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마 6 더하기 1인 마이너스 3이 극소값이다 라고 구하면 요게 저 3차 함수의 극값도 구했고 그래프도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4차씩 한번 그려볼게요. 자, 4차 함수의 또 극값을 조사하고 개형 그려보자. 그럼 일단은 얘를 뭐 해봐라? 미분해봐라. 그러면 12x제곱에 12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제곱에 마이너스 15x 놀래가지고 있죠. 60x 너 그냥 눈 뜨고 있어서 갑자기 감고 쓰려고 봤는데 뜨고 있어 놀랬잖아.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겠고요. 얘가 0 되는 거 찾을게요. 일단 전부 다 얼마로 묶여요? 12로 묶여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일단은 0 되는 거 찾으려고 봤더니 얼마 넣으면 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야? 응?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0이니까 얘를 조리제법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조리제법 없이 이렇게 x 플러스를 먼저 적어주고 x제곱을 써주고 뒤쪽에는 요거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써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3x인데 마이너스 5x를 내면 마이너스 2x를 딱 적어준다. 그리고 여기가 한 번 더 3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12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0 되는 게 얘가 몇 군데가 나와요? 얘는 2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부호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물어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기점으로 얘보다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부호가 바뀔까 안 바뀔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숫자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 미분한 게 있고 여기 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3이 있고 얘는 이걸 집어넣은 게 0인 거고 여기도 0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숫자를 작은 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부호는 뭐죠? 마일보다 작은 거 넣으면 부호는 마이너스인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일보다 조금 큰 거 넣어봐. 3보다는 작은 거. 얼마 넣어볼래? 0 넣어볼까? 부호가 뭐죠,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 맞아요? 그리고 3보다 큰 거 넣으면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지만 여기는 왼쪽도 부호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지. 그럼 여기는 극대나 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가 되는 거야. 극대와 극소려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극소가 아니 되는 거고 극대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가 되겠다? 극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개형은 어떻게 그리냐면 감소하는 데는 이렇게, 감소하는 데는 이렇게, 증가하는 데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곡선의 개형을 요거를 곡선으로 생각해서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주면은 우리가 저 곡선의 개형이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 통으로 설명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 되는데 얘는 무슨 값밖에 가지지 않는 극소밖에 가지지 않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다. 따라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것만 극소값이라서 얼마 있겠죠? 그래서 거기가 극소값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뭘 해볼 거는 선생님하고 3차 함수 개형하고 4차 함수 개형을 그리는 걸 한번 같이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통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수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몇 차 함수를 먼저 잘 그려야 되냐면 3차 함수를 잘 그려야지 우리는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하고 3차 함수 먼저 그리는 걸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3차 함수 개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일단은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인 개형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3차 함수 개형을 그려볼 거다. 자, 3차 함수 개형을 그린다는 건 첫 번째 극대와 극소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극대와 극소는 뭐에서 구한다? 뭐에서? 미분해서 구한다. 그래서 미분해서 얼마 되는 걸로 구한다? 0 되는 걸 구할 거죠. 그런데 미분하게 되면 얘가 몇 차 함수가 되고요? 2차 함수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근의 개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이 몇 개인 경우? 2개인 경우가 있고요. 중근인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생길 거다. 이해돼요? 근이 2개라면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니까 그 개형은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개형이 될 거고 마찬가지 중근일 때는 얘가 개형이 요렇게 될 거고 얘가 항상 근이 없는 플러스일 때 요렇게 되는 3가지 경우가 발생할 거야. 3차 함수를 미분해서 0 되는 걸 따지면 저렇게 3가지밖에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다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0 되는 이런 지점은 극값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미분한 거의 부호를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인데 여기는 한번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지점이야?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계속 플러스가 될 거다. 그럼 이제 3차 함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은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드르륵 할 줄 알아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런데 내가 시끄러워서 안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자, 다시. 갑자기 안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점을 선생님이 알파, 요 점을 베타라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x좌표가 알파겠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돼서 얘가 f알파가 무슨 값? 극대값.
여기가 무슨 값이 되겠다? 극소값이 되겠다라고 구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결국에.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개형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쯤 기울기가 0되게 그려주는 거야. 그때 그리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쯤 0 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면 얘는 극대 또는 극소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저렇게 기울기 한번 0 됐다가 되는 개형이 되는 거다. 얘는 계속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곡선의 모양을 그냥 그려주면 된다가 되는 거다. 이게 최고차함계수가 플러스일 때 3차 함수 개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제 거꾸로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개형을 그려보면 당연히 얘는 근이 2개인 경우 마찬가지 근이 무슨 경우? 중근인 경우 그리고 근이 뭐한 경우? 없는 경우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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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감소, 증가, 감소가 되는 거니까 해당한 여기 알파, 베타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개형으로서 여기가 이번에는 극 뭐가 되는 거야? 소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극 뭐가 되는 거냐면 되가 되는 개형을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다가 감소하는데 한 번쯤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되다가 한 번쯤 0될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개형인데 한 번쯤 기울기 0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힘을 살짝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계속 감소하는 3차 함수 개형이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3차 함수 개형은 최고차 계수를 고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최고차 부호까지 생각하면 6가지 개형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이제 뭐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겠어? 3차 함수 나오면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고 그걸 가지고 2차 함수를 그린 후에 x보다 위쪽은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중근이면은 뭐 이렇게 계속 불렀으면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3차 함수 잘 그릴 수가 있겠어요? 현수 그릴 수 있겠어? 오래 걸린다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몇 차 함수 그리기? 4차 함수 개형 한번 그려볼까? 왜 또 아니야? 배우자고 자꾸. 자, 여기다가 4차 함수 개형 그리기 하자. 자, 이번에는 4차 함수 개형 그리기 해볼게요. 자, ax 4제곱 더하기 모식이라 할게. 다 적은 거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차함계수는 처음에 뭐인 거? 플러스인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분하면 이번에 몇 차식이 될 거야? 3차식이 될 거죠? 그래서 4ax 세제곱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걸 통해서 먼저 우리가 3차 함수를 먼저 그릴 거야. 그럼 일단 3차 함수 개형은 일단 개형인데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요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2가지를 먼저 살펴볼게.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개형을 먼저 그려보면 해당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개형과 이렇게 되는 개형이 있겠지. 우리 얘가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0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요 개형이나 요 개형의 x축의 위치를 잡아보면 이렇게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겠지 유나야. 그런데 얘는 전부 다 어디를 잡든 근이 몇 개야? 어디를 x축 잡든 근이 전부 다 몇 개가 돼요? 몇 개? 1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는 미분한 게 어디를 잡든 근이 하나일 거고 얘를 기점으로 여기가 미분한 거의 부호를 뭐라고 잡아야 돼? 마이너스 x축과 아래쪽에 여기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전부 다 개형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기 때문에 그냥 몇 차 함수 개형하고 똑같다? 2차 함수 개형하고 똑같다라고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3차 함수가 이런 것 또는 이런 거면은 그 해당하는 4차 함수 개형은 그냥 몇 차 함수가 똑같다? 2차 함수랑 똑같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마찬가지 4차 함수를 그려보자. 그럼 이제 저 개형은 요렇게 그려지는 개형으로서 얘가 0이 되는 위치를 생각해 볼 거다. 그런데 0이 되는 위치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아예 얘랑 근이 몇 개인 경우가 있겠다. 근이 몇 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근이 몇 개인 경우도 있겠어.
2개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근이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도 있겠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 몇 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이렇게 하나인 경우가 있을 거야. 따라서 근이 하나가 되는 걸 1번, 2개인 것을 2번, 3개인 것을 3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 1번과 1번 개형은 결국엔 3차 함수의 x축의 위치를 보면 얘를 기점으로 여기 부호는 전부 다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죠. 그럼 얘도 그림을 그리면 그냥 몇 차 함수 개형이 될 거야? 2차 함수 개형이 돼서 요 놈하고 똑같다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2번을 잘 봐야 돼. 자, 2번 보자. 2번은 이제 x축과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 근한하고 여기는 어떻게 만나? 접하게 만나겠지. 그러면서는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0 됐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개형을 그려줘야 돼. 그럼 이 개형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주냐면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한 번쯤 0 됐다가 증가하는 개형. 좀 더 밑에다 그리자.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한 번쯤 0 되는 개형. 요렇게 개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베타가 되는 개형이 요 2번 개형이 되겠다라고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2번 개형도 그려보면 여기를 감마, 여기를 델타라 그러면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개형이다. 이번엔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으로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이쪽 2번 개형이 되겠다라는 거야.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개형? 여기 3번 개형을 생각을 해보자. 요 3번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겠니? 라고 얘기하면 요거 좀 끊어야 돼서 자, 3번 개형을 보면 3번 개형은 여기 근이 총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는 걸 기점으로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으로서 해당하는 개형을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개형이 그려질 거야. 요렇게. 그래서 감소, 증가 이런 개형이 그려진다. 따라서 4차 함수 개형은 크게 몇 가지 유형이냐면 이렇게 3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해당하는 최고 여기가 3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2차 함수 개형이고 해당하는 지금처럼 중근에다가 나머지 나오면 요 개형 또는 요 개형이 될 거고 만약에 근이 이렇게 3개가 만나면 감소 증가를 반복하는 감소 증가의 일명 W자 모양의 개형이 4차 함수의 개형이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만약에 최고차 함수가 뭐라면 음수라면 이 개형이 전부 다 뭐해지는 개형? 뒤집어지는 개형이라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간단하게 복잡하지만 노란색으로 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일 때 그에 해당하는 같은 형태의 개형이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개형을 가지고 이제 숫자를 진짜로 집어넣어서 한번 같이 개형을 그려볼 거다. 기회인데, 나나야. 절호의 찬스였어요. 때릴 수 있었네. 절호의 찬스인데. 여태까지 했던 거 안 갚음할 수 있었는데. 나 앉았죠? 자, 한번 같이 그래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문제 풀고요. 뒤쪽에 한번 개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지우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는 일단 풀어보면 4차 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x가 극대값을 갖는 x값을 모두 구하라는 거다. 원래 함수가 4차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될 거고 3차 함수가 될 거고 우리는 극대값을 찾을 거다. 그럼 일단은 미분해서 뭐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0 되는 데를 먼저 찾는 게 극대의 후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미분해서 0 되는 것은 이 미분한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A 그리고 C, E들이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 되겠다. 그런데 극대라는 것은 미분한 거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봤더니 미분한 거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극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가 되겠다? C가 되겠다라고 하겠고, 얘를 가지고 4차함수 개형을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의 개형이니까 해당하는 개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요게 원래 fx의 개형이다라고 해서 그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진짜 왜 안 되지? 내가 잠깐 연습 안 했던 거 맞는데 그래 안 될 리가 없잖아. 내가 이걸 몇십 년 했는데. 자, 미안해. 잘 안 하긴 하는데 한 10년 전에 하고 하진 않았어요. 강사생활 초반에 할 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옆에 선생님이 이걸 하더라고.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난 안 하겠다 이제 앞으로. 아무튼 그래서 잘하진 않는데 나다. 자, 그래서 한번 밑에 거도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해당하는 어렵지 않아요. 그 미분한 거의 그래프를 가지고 극대와 극소가 되는 걸 이용해서 한번 답을 해봅시다.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한번 저 4차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얘를 뭐 해라? 미분해라.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8x가 될 거다. 자, 0 되는 걸 찾을 거니까 일단 인수분해 해보려고 했더니 얼마로 묶이더라? 4x로 묶여서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가 1과 2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얘는 4x의 x 빼기 1, x 빼기 2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가 되는 거? 0 되는 게 3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근이 3개가 되는 3차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미분한 거의 그래프의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서 근이 0, 그리고 1, 2를 근으로 가지는 3차함수를 그려줄 거다. 그러면 우린 3차함수 개형 중에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중에서 어떤 걸 그려야지만 근 3개짜리를 그릴 수가 있겠니? 당연히 첫 번째 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근을 지나는 요 개형을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저게 근을 가지고 3차 함수를 그렸다라는 거죠. 우리 근을 가지고 2차 함수 그릴 때 뭐만 신경 써? 최고창에 부만 신경 쓰잖아. 근이 2개면은 최고창 플러스면 이렇게 그리고 최고창 부호가 음수면 이렇게 그리듯이 이제 3차 함수도 근이 3개짜리가 나오면 최고창이 플러스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최고창이 마이너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근을 3개를 자연스럽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는 몇 차 함수를 그릴 거야? 4차 함수를 그릴 거고 4차 함수를 봤더니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지. 즉 여기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개형을 그려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형은 표시해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보면 간격이 둘 다 한 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증가하는 양과 감소한 양이 뭐하다라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개형을 그릴 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개형이 올라가는 양과 내려가는 양을 저렇게 똑같이 그려서 우리는 요 지점이 얼마다? 0이고 요 지점이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라고 구해주는 거 되겠고, 그래놓고 당연히 저놈의 함수값들을 이제 표현해주면 저 4차 함수 개형을 그렸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인가요? 이게 0이죠? 이게 0이 되겠고, 당연히 여기다 0 내면 마이너스를 되니까 높이 똑같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 4차 함수 개형을 그렸다가 되는 거야. 만약에 해당하는 미분한 3차 함수 개형이 조금 달랐다라고 한번 볼게. 만약에 개형이 여기가 0, 여기가 2,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거 3차 함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번엔 여기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인데 이번엔 증가한 양이 감소한보다 많지. 그럴 때 그릴 때는 감소하다가 많이 증가했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증가한 양이 감소한보다 많다라고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개형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해보면 감소 증가인데 이번에는 감소하다가 조금 증가했다가 많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개형을 그려서 우리는 이 증가량을 통해서 높낮이를 같게도 그리고 오른쪽을 높게 그릴 수 있고 왼쪽을 높게 그릴 수도 있더라라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이 간격에 따라서 4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극대값이 하나, 극소값은 2개가 나오는 개형이 되겠다. 자,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요 놈을 뭐 해라? 미분해봐라. 그러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를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다. 따라서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인수분해보면 x 빼기 1을 적어놓고 x제곱 써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적어놓고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x가 되려면 더하기 까먹었다. x가 돼야겠지. 맞죠?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2x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다들 이거 할 줄 알아요? 계속 보는데도 모르겠어요? 이한이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했었는데 까먹었어. 그렇구나. 그러면 조리제법 하세요. 알았죠? 그럼 조리제법 하세요. 옛날에 할 줄 알았는데 까먹었구나. 선생님 이거를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익혀볼 생각은 안 했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개형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에서 중근 1에서 중근 마이너스 근 하나야. 그럼 요거 개형을 그릴 때는 요게 처음에 좀 학생들이 어려워. 마이너스 2를 근 여기가 1이 중근이야. 그런데 여기가 최고창이 마이너스지. 그럼 최고창이 마이너스면 3차함수 개형 일단 이걸 그려줘야 돼. 그런데 누구에서 중근을 가지게 그려야 되냐면 1에서 중근을 가지게 그려줄 거야.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랑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건데 두 점에서 만날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야. 그런데 큰 근에서 중근이야? 작은 근의 중근이야? 큰 근의 중근이지. 그러면 아래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야? 큰 근의 중근이? 위에 거지. 그러니까 위에 개형 요렇게 그려준다. 요걸 그려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요렇게 그려주겠다라는 게 마이너스에서 근 하나, 1에서 중근이야. 똑같은 걸 그렸잖아. 왜 인상을 써? 이거는 알아본다고 이거는 못 알아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에서 중근 마이너스 2에서 근이 하나면 이쪽에서 중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조금 위치가 바뀌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에 x 빼기 1에 만약에 마이너스 4였으면 이번엔 누구에서 중근되게 그리면 돼? 마이너스에서 중근 1에서 근 하나니까 이때는 여기서 중근 이렇게 개형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최고창이 플러스였으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다고 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근 하나랑 1이 되는데 결국 최고창이 플러스면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건데 1에서 중근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1쪽에서 중근을 가지고 만약에 아래쪽에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가지도록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요게 저쪽에서 중근을 가지는 개형이 된다. 중근 가지는 상황이 4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작은 쪽에서 중근, 큰 쪽에서 중근, 최고창 부에 따라서 이 4가지 개형만 그려질 거다. 자, 아무튼 우리가 풀어줄 건 요거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개형을 그려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호는 여기가 뭐라고?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다. 개형은 증가, 감소, 감소인데 기울기 한번 0 되게. 어떻게 그린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번쯤 0 딱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개형.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 된다라고 해주면 요게 저 4차 함수 개형을 그렸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요 놈의 함수값만 구해보고 얘는 뭐밖에 같지 않아? 극대값밖에 가지지 않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죠. 극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16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24 마이 집어넣으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10이 돼서 요거를 구해보면 여기가 14가 돼서 요거는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극대값 x는 마이너스 2에서 14를 가지는 저런 4차 함수 개형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밑에 개형들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개형을 어느 정도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근데 뭐가 나올 거냐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극값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한번 해볼게. 한 번 더 그럼 선생님 해볼게. 한번 우리 소연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개형 그려볼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최고창만 적어놓고 플러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라고?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근을 찾을 거고, 자, 그런데 미분해서 0 되는 개형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근이 몇 개인 거? 2개인 거. 근이 몇 개인 거? 중근인 거. 근이 몇 개인 거? 없는 거라는 요렇게 개형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개형이 요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한번 쭉 0 됐다가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 계속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서 극값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극값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자, 현수야, 요거는 극값이 몇 개야? 2개가 되고, 얘는 극값이 몇 개야? 이제 없어요. 여기도 없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러면 극값을 가진다는 건 뭐야? 3차 함수에서 미분한 거에 근이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개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을 물어보겠죠. 3차 함수에서. 그러면 미분한 거에 근이 몇 개거나 중근이거나 하나의 조건으로 풀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당연히 그 문제는 뭘로 풀겠어? 우리 판별식으로 풀겠다라는 거 다들 알겠어요?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할 때? 클 때가 될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일 때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되니까 여기를 요렇게 나눠서 결국에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미분한 거에 근이 2개일 조건,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구할 거고,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미분한 거의 근이 하나거나 중근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제 우리 그런 문제가 나오겠다는 거 뒤쪽에. 자, 4차 함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소연이 꼭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자, 4차 함수도 마찬가지. ax 4제곱의 최고창 플러스라고 먼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미분한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창지 플러스일 때 0 되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일단은 개형은 기본적으로 아까 요놈과 요놈 그리고 근이 하나인 경우가 있다라 그랬지. 걔는 전부 다 통틀어서 개형의 근이 몇 개냐라고 해보면 다시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해당하는 얘들은 어차피 근이 어디를 잡든 하나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는 결국에 모든 개형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진다. 됐죠? 요렇게 그려지고요. 해당하는 근이 지금처럼 하나가 될 때가 있겠고, 근이 또 2개가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근이 3개일 때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까도 1번 그래프라고 적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번, 1번. 아, 요 1번 그래프는 전부 다 뭐가 되겠다? 요거, 요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서 근 2번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다? 여기가 마뿔뿔 개형을 그려보면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요런 거. 마찬가지 여기는 마뿔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0 됐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마지막 3번 개형은 그냥 감소 증가니까 개형을 요렇게 W자 모양을 그려보면 얘가 결국에는 4차 함수 개형이 되겠다가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극값의 개수를 봤더니 자, 얘는 극값이 몇 개니? 라는 거죠. 자, 4차 함수인데 얘는 극값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겠고, 여기는 극값이 얘도 하나밖에 없겠고, 얘는 근데 극값이 몇 개가 된다? 총 3개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러면 4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겠니라 그러면 아, 극값이 하나일 조건, 극값이 3개일 조건 이렇게 묻진 않는다라는 거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최고창 개수가 플러스일 때는 요 놈의 극대값의 개수를 봤더니 얘는 극대가 빵개고 얘도 극대가 빵개고 얘만 극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4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극대값을 가질 조건과 가지지 않을 조건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플러스일 때 극대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1번 또는 2번 그래프고 1번과 2번 그래프는 미분한 거의 근, 3차 함수의 근이 몇 개거나 하나거나 몇 개일 조건이야? 두 개일 조건이 우리는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고 극대값을 가지려면 결국 미분한 거의 근이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개가 될 때 우리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다. 선생님 말 알겠어? 알겠어? 말을 해. 너요. 그래서 얘는 근이 하나인 거, 요거는 2개인 거, 얘는 3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결국에는 극대값을 가지려면 미분한 거의 근이 3개가 돼야 되고 극대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하나 또는 2개가 돼야겠다라고 풀어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항계수만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당연히 이번에는 뭘 구하라는 문제로 나올 거냐면 극소값의 개수라고 물어보겠죠. 여기가 뒤집어만 까질 거니까. 따라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는 극소값을 가질 조건과 극소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인데 푸는 방법 똑같겠죠. 미분한 3차 함수의 근이 하나 또는 2개가 극소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고 극소값을 가지려면 미분한 거의 근이 3개다라고 풀어줄 거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요거 극값을 가질 조건 해볼게요. 자, 1번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미분한 거의 근이 몇 개가 될 조건? 2개가 될 조건이다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미분한 거의 근이 2개가 돼야지만 개형이 이렇게 돼서 되는 거다. 그래서 푸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쟤를 일단은 뭐합니까? 미분해서 0 되는 근이 몇 개일 조건? 2개일 조건. 따라서 미분해보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3이 될 거고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근이 2개일 조건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를 하면 될 거고 a는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a가 3보다 크다가 당연히 요 극값을 갖도록 하는 범위가 될 거다. 자, 2번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미분한 거의 근이 몇 개가 돼야 된다? 미분한 거의 근이 몇 개일 때가 이제 3개다. 우리는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려면 미분한 거의 근이 3개일 조건을 구할 거다. 그러면 일단은 마찬가지 뭐 해야 돼? 미분할 거고 쟤를 미분하게 되면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제곱에 더하기 8ax가 될 거죠. 우리는 얘가 근이 3개일 조건이고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인수분해보면 4x로 묶일 거다.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a가 되겠죠. 자, 우리는 얘가 근이 몇 개일 조건? 3개일 조건인데 이미 근 여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의 근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2개가 돼야지 총 근이 3개가 될 건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 여기 근이 이미 0이 있는데 여기 서로 다른 두 근 중에 하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걔는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니까 근이 3개가 아닌 거야. 따라서 여기에 근이 얼마가 되는 조건을 빼줘야 되냐면 0이 되는 조건은 안 된다라는 걸 추가해줘야 되는 거다. 따라서 일단은 여기 근이 2개일 조건 판별식 때려서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 두 번째는 여기에 근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니까 0 넣은 게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0 넣으면 2a죠? 얘가 0이 아니고 두 개의 우리는 무슨 집합? 교집합이 답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거 구해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9, 여기가 8a. 그래서 8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자, a가 8분의 9보다 작고요. a는 0이 아니다. 답을 쓸 때는 a가 8분의 9보다 작고 a가 0이 아니라 적어도 되겠고 또는 요거의 범위를 a가 0보다 작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우리가 8분의 9다라 그래서 0을 기점으로 이렇게 범위를 하나 끊어줘도 만족하는 답이 된다. 자, 한번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들 극값 가질 조건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특정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범위가 마이부터 1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다. 그 얘기 뭐야? 3차 함수가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는다라는 것은 미분한 거의 근이 몇 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2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 근이 2개가 어디서 돼야 된다고? 여기 범위 내에서 된다. 그것을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일단은 미분에서 해당하는 0이 된다라고 먼저 해볼 거죠? 그래서 이것도 미분해 보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아, 얘가 0이 되는 근이 몇 개가 돼야겠다? 2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리는 것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건데 걔가 어디서 가져야 된다고? 요 범위 내에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일과 1이 요 근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이번엔? 아니야, 밖이야? 거기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고. 아니야, 밖이야? 그렇지, 밖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근 안에서 근이 2개를 갖는다가 저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우리는 요거에 맞는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함수값의 조건이 있겠죠. 얼마를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라 얼마 넣은 거? 1 넣은 거가 뭐가 되겠다? 부호가 양수가 되겠다라는 조건이 있겠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 2개만 양수라고 하면은 이 그림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생겨. 어떻게 되면 안 생겨? 요렇게 되면 이 그림을 만족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근을 반드시 2개를 가져야 되니까 어떤 조건도 생각해야 돼? 판별식해서 판별식 0보다 크다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총 3개의 교집합을 때릴 거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넣은 거, 그리고 얼마 넣은 거? 1 넣은 거. 얘가 전부 다 양수가 되겠다와 마지막으로 판별식을 써서 얘가 0보다 크다를 적어주는 게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가 우리는 요 만족하는 조건인 거다. 그런데 항상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거는 혹시나 마이너스와 1이 여기에 근에 걸려도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 사이 안에서 근을 2개를 가져야 되는데 얘와 얘 근이 이렇게 걸치게 되면 이 사이에는 근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그림이니까 이번에는 요렇게만 따져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3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 답이다. 따라서 답 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고요. 여기가 4 마사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라 얼마를 넣어? 1 넣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겠고요. 여기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리고 얘는 a가 1보다 작다가 되겠다. 자, 3개의 우리 교집합 당연히 얼마인 줄 알겠죠?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요 3개의 교집합이니까 요 조건을 따르는 게 저기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다 갖는다라는 표현이다. 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극대와 극소라는 것은 미분한 거의 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파트 싫어했죠?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들을 생각해주는 거다. 자, 마찬가지 2번도 해볼게. 자, 2번은 이번에도 3차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는 극대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극소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할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서도 미분한 게 0이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미분한 게 0이 되는 게 있는데 거기가 극대고 극소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마찬가지 일단은 미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일단은 미분을 하자. 미분하게 되면 3x제곱에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다. 0 되는 거 찾으려고 봤더니 인수분해서 3과 1에 여기가 a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 보면 3x 마이너스 a에 그리고 x 더하기 a라고 구해서 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 그래프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요 a라는 게 3분의 a와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건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러면 너네가 이제 어려워하는 종류죠. 내가 스스로 a 범위를 두 가지로 모여야겠다, 나눠야겠다 하는 순간 이미 너네가 이거는 이제 못해 라고 아마 생각할 건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줄 거라는 거야. 자, a가 양수면 해당하는 요근이 마이너스 a와 3분의 a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3분의 a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A가 음수면 이번에 요거 위치가 서로 뭐 할 거다?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알겠지만 요거를 나눠서 우리가 지금 요거에서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 요거와 요거 교집합 두 개는 무슨 집합해야 되냐면 합집합을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봤더니 요 놈이 미분한 거가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얘는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뭘 가져야 된다? 극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A라는 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은 여기보다 왼쪽, 1은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사이에서 극대를 가진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1보다 큰 데서 극소라는 것은 여기가 극소가 되니까 그냥 근을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는 그림이 된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겠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1이라고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여기서 극대, 극소로 가지니까 저 글을 만족하는 그림이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요런 식을 이제 어떻게 세우겠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얘가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구하기가 쉬워. 결국엔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얘가 말보다는 큰 거고 1보다는 뭐 한 거야? 작다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보다 크다가 되는 거다? 1보다 크다라는 게 이 그림을 만족하는 거죠. 이번에는 굳이 함수값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해당하는 근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요거 사이에 있는 거 요렇게 되는 거. 됐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가 두 가지죠.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가 크고 요렇게 되겠다. 그리고 1보다 3분의 A가 크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될 거고요. A 범위는 다시 한 번 더 말부터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얼마보다 크겠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는 우리가 요 놈의 지금 무슨 집합을 해야 될 거냐면 교집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림 말이 되나? 나 혹시 인수분해 잘못했냐? 잠깐만, A가 3보다 크면 잠깐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답은 요 세 개의 무슨 집합을 해야 돼? 교집합을 해야 돼. 맞아요? 근데 되는 게 없구나. 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안 되는 거 풀려고 그러니까 안 되나. 자, 그래서 이거는 요 세 개 중 교집합인데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게 안 된다고요. 이제 요거를 풀어줘야겠다. 그러면 얘는 요게 요거 사이에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3분의 A, 여기가 1보다 작다와 마찬가지 2 요렇게 되겠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 3을 곱하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A가 얼마? 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얘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요렇게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놈의 세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해보면, 미안해, 수직선 그릴 게 지금 멍청해서 지금 잘 이제 힘들어. 자, 수직선은 무시하지 말고 수직선. 자, A가 1보다 작다. 마일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다. 됐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만족하는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답은 얼마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특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 극대와 극소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결 미분한 거의 근이라는 거야. 그 근이라는 게 결국에는 둘 다 있으려면 여기 사이에 있을 조건을 생각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마찬가지 만족하는 2차식을 그려놓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스스로 생각해서 그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서 풀어줘야 된다. 자, 한번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들 풀어봅시다.